실예로 학교 선생님인데 한 채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나중에 매매를 했습니다. 본인은 집이 한 채만 있는 줄 알고 세금이 별로 안 나오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세금이 4천만 원 낼 거를 4억을 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살면서 세금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세무사님, 저명하신 세무사님을 한번 모시고 궁금한 점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준석 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 고문세무사를 역임하고 있고 서울시 법률상담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고문 세무사로 이렇게 위촉이 되신 거예요? 언제부터 되신 거예요? 예, 작년부터 위촉이 돼서 지금 2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 예.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죠? 예. 그렇겠죠. 일단은 경력이 좀 있어야 돼요. 경력이, 그럼 몇 년 경력이 되신 거예요? 지금 개업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분당 쪽의 개업이? 예, 분당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전체 그러면 세무사 경력은 몇 년 되신 거예요? 전체 경력 한 12년 정도 되고. 12년 정도 되셨고, 예. 이쪽으로 오셔서 이제 개업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 예. 뭐 괜찮으시면 세무사 사무소 이름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예, 영화세무소 사무실이라고 그 분당 서현동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50대, 60대, 70대이신 분들 아마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거리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주로 요즘에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물어보나요? 이제 납세자분들이 이제 요즘에 가장 50대, 60대, 70대 초반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일단 자녀에 대한 미래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요즘 사회가 팍팍하잖아요. 그 다음에 집도 비싸고 이제 전세금 마련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제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에 대한 고민.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거에 대한 세금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상당히 많이 오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들의 노후 대비해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거는 너무나 부담도 되고 자금력도 안 되니까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거를 취득하여 월세 수익을 창출하고자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조금만 법을 알면,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쵸.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뭔가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 같은 거 있나요? 납세자들이 오피스텔이 이게 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무딥니다. 내가 그냥 월세 수입을 그냥 받는 하나의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이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질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자님 아시다시피 비과세는 주택만 되나요? 아니면 상가도 비과세가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주택만 비과세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이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 이 오피스텔을 보유함으로써 그 비과세 혜택을 침해받고 박탈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예로 학교 선생님인데 한 채의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가 나중에 매매를 했습니다. 본인은 집이 한 채만 있는 줄 알고 세금이 별로 안 나오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따님이 독립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모은 월급과 약간의 대출로 1억 8천짜리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향후에 나가서 살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아버님,
집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있는지는 정확히 숙지를 못한 상태로 오피스텔이 있고 주택이 있는 상태로 팔았는데 이 주택이 비과세가 되지 않아서 세금이 4천만 원 낼 거를 4억을 내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뭐 한 60대 70대이신 아버지하고 뭐 직장 다니는 따님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예, 세 세 명이 한 집에서 한 세대죠, 그러니까 예, 한 세대. 한 세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 예. 그때는 이제 집이 한 채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팔면 비과세가 당연히 예, 적용이 당연히 되는데 적용되죠. 따님이 오피스텔을 구매를 한 거예요? 예. 부모님 몰래? 예,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울음을 토로하면서 자기는 부모님의 걱정을 들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향후 1년 내 나가서 독립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이제 관연한 처자가 이제 집에 있는 것도 좀 그렇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 집을 마련한 거에 대한 이제 뭐 자존감, 뭐 자신감을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취득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돼서 오피스텔 두 채 값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게 된 거죠. 그러면 따님이 오피스텔을 샀는데 예. 근데 아버님이 집을 이제 뭐 노후 자금이 없어져서 어쨌든 원래 살고 있던 집을 판매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예. 세금 내는 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10배나 넘는 4천만 원인데 4억을 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서 가장 큰 혜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12억을 빼주고, 그리고 그 차익에 대해서 최대 거주 40%, 보유 40%, 총 80%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장특세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합니다. 네네. 요게 80%예요? 예, 80%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일반 세율 같은 경우는 10억을 벌었다 하면 장특공 최대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억에 30% 빼면 7억을 버는 게 되는데, 비과세가 될 경우는 10억에 80%를 빼니까 2억을 버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7억과 2억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거기서부터 5억 차이가 나니까 세금이 당연히 절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예. 당연히 딸이 오피스텔을 구매한지 모르고 예. 집을 판매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네요. 그쵸. 근데 오피스텔이 원래는 저는 이제 상가로 그냥 주택으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예. 상가로 이제 구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래 세법은 실질과세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실질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실질에 따라서 이게 주택으로 쓰면 주택, 상가로 쓰면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납세자의 충돌이 많아서 2023년도 중반에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를 했습니다. 즉, 주택이란 출입문, 취사시설, 화장실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출입문과 취사시설이랑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반증,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다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오피스텔에 가면 저도 예전에 이제 한번 작은 오피스텔에 뭐 월세를 주고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당연히 출입문 있고 거기서 밥 간단하게 그때는 이제 취사시설은 없었어요. 그냥 잠만 자는 정도였긴 하지만 뭐 화장실 있고 이러면 주택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이제 그렇게 세법상 그렇게 간주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 개념 구체화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이제 CCB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이건 주택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시비가 있었을 경우 이거를 세무서에서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의 문제의 소지를 없애자고 세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세무사님이 상담을 해준 케이스잖아요. 그 직접 사무실에 와서 상담 받고 했는데 그
일단 따님은 안 오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이제 와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꼼꼼히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따님이 오피스텔이 없는 줄 알고 당연히 무주택인 줄 알고 그 양도 계약을 해서 매매를 한 케이스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제가 들었는데 어머니는 알고 계셨대요. 오피스텔 취득한 거에. 근데 문제는 그 오피스텔의 용도를 정확히 모르고 오피스텔이니까 당연히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굉장한 이제 자괴감을 빠지신 거죠. 그러면 오피스텔을 구매를 만약에 했어도 예. 1주택으로 안 들어가려면 상가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따로? 월세를 이렇게 줘야 되나요? 그쵸. 만약 상가로 오피스텔을 매수를 할 목적이면 일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사업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 용도로 임차인을 구해서 그분이 임차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상가처럼 쓰셔야지만이 상가로 취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사업을 사업자 하는 게 등록증, 명확하게 여기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 명확하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그냥 뭐 월세를 내고 산다는 거는 그것도 상가로 취급이 안 되고 그냥 주택으로 취급되는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그 안에 취사하고 그 다음에 취침을 할지 아닐지는 잘 모르잖아요. 납세자분은. 근데 문제는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이분이 취사하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면 본인도 모르게 사업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주거용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다른 주택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게 됩니다. 근데 사업자인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을 하고 부가세를 끊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쓸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세무사님께서도 이제 그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주택이 몇 개 있는지 꼭 확인하는 몇 개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은 뭐 집이 아니니까 예.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지 하고 그러니까 이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초반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확인하는 게 몇 가지 있나요? 아, 예. 네. 오피스텔도 있고, 그 또 하나, 그 예전에 실제 케이스인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버릇이 생겼는데 상속으로 농가주택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 사시다가 주택이 한 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농어촌에 주택이 한 채 있을 경우 이것도 주택이기 때문에 이 상속이 있는 주택이 한 채 있는 꼴이 됩니다.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집도 이제 주택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주택 때문에 물론 비과세 되는 요건도 있지만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 때문에. 그래서 그 농어촌 주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택을 언제나 확인하고 저희는 양도세 신고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받으러 올 때도 내가 집이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생각해서 확인을 해서 상담받으러 오셔야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세제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 확인하고 저희가 신고하는 습관을 갖고 납세자들한테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